사람을 죽였다. 떨리는 손을 가까스로 진정시킨다. 내 잘못이 아니다. 다 그년이 잘못한 거다. 그년이 먼저 약속을 어겼다. 아름다웠던 그녀의 최후는 초라했다. 그저 조금의 실수였을 뿐이다. 내가 미뤘고 마침 그곳에 책상에 모서리가 있었다. 애초에 그녀가 실수로 균형을 잡지 못한 거다. 나는 약하게 밀었다. 그녀는 발을 헛디뎌 불행한 사고를 당했을 뿐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까? 걱정은 그만하자. 시체는 완벽하게 처리했다. 그녀의 죽음을 사람들이 알아차릴 쯤이면 그녀의 시체는 흔적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욕짓거리를 중얼거리며 냉장고에서 시원한 맥주를 꺼냈다. 이 지겨운 세상에서 나를 위로해주는 유일한 동반자다. 나는 맥주 거품도 상당히 좋아한다. 그렇다고 일부러 흔들어 먹는 미친 짓은 하지 않지만 맥주 거품이 피부에 닿는 감촉은 약간의 쾌감을 느끼게 한다. 내일은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것이다. 이 시간에 올 만한 사람은 이제 없다. 설마 경찰인가? 아닐 것이다. 부모님이 보낸 택배일지도 모르겠다. 외시경에 눈을 들이댔다. 그녀였다. 피가 얼어붙는 느낌이었다. 찔끔 흘린 맥주의 거품이 손끝에서 미끈하게 흘러내렸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눈앞에는 분명 그녀. 내가 죽게 만든 그녀가 서 있었다. 죽었다고 확신했다. 숨이 끊겼고 몸은 차가웠고 비정상적으로 꺾인 목을 직접 확인했었다. 하지만 초인종 소리는 분명했고 외시경 너머로 비친 얼굴도 의심의 여지 없이 그녀였다. 심장이 뛰는 소리가 귓전에서 메아리 쳤다. 어쩌면 환각일지도 모르겠다. 죄책감이 만들어낸 유령 같은 건 말이다. 그렇다면 문을 열어 확인해 봐야 할까? 아니면 이대로 무시하고 넘어가야 할까? 손이 떨렸다. 맥주캔을 놓치고 싶지 않아 꼭 쥐었다. 누구세요?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어떻게든 목소리를 끌어냈다. 대답이 없었다. 문 밖은 침묵이었다. 그 사이에 맥주 거품이 더 흘러 손등을 타고 떨어졌다. 체인을 그대로 걸어둔 채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문틈으로 밖을 확인했지만 아무도 없었다. 복도에는 어두운 조명 아래 쓸쓸한 정적만이 감돌았다. 나는 문을 살짝 더 열었다. 머리를 조금 내밀어 좌우를 확인했다. 아무도 없었다. 내가 미친 건가? 그 순간 등 뒤에서 차가운 기운이 스며들었다. 문 뒤, 내가 서 있는 반대편에 누군가가 존재하는 것 같은 기묘한 느낌. 덜컹거리는 가벼운 소음이 들려왔다. 방 안에서 나는 소리였다. 문을 재빨리 닫고 돌아섰다. 그리고 얼어붙었다. 거실 한가운데에 길게 떨어진 물자국. 마치 무언가 축축하게 젖은 것이 지나간 흔적 같았다. 그것은 현관 안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식은땀이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렸다. 머릿속이 복잡해진다. 죄책감이 만든 환상인가? 아니면 진짜? 나는 물자국을 따라 시선을 움직였다. 흔적은 부엌 쪽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부엌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발끝에 스미는 차가운 물자국은 마치 누군가의 눈물이 흘러내린 자취처럼 내 발을 감쌌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고 온몸이 오싹해졌다.
부엌문을 열자 달빛이 창틈으로 들어와 희미하게 방 안을 비추었다. 그 빛 속에서 평소와는 다른 미세한 변화가 보였다. 평소 깔끔하게 정리해두었던 부엌 테이블 위에는 어젯밤에 아무렇지도 않게 취해놨다고 믿었던 모든 증거 대신 단 한 장의 낡은 봉투가 놓여 있었다. 봉투 표면에는 얼룩진 붉은 자국과 함께 죄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내 손은 본능적으로 떨렸고 그 봉투를 집어들자 금속의 차가운 감촉보다 더 차가운 두려움이 온몸을 휘감았다. 봉투를 조심스레 열자 피로 번진 듯한 붉은 잉크로 적힌 한 줄의 문장이 내 눈앞에 펼쳐졌다. 너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그 글귀를 마주한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기억 속에 감추었던 그날의 기억, 그 후 폭풍의 공포가 한순간에 몰려왔고 몸이 차갑게 굳었다. 그러던 찰나 부엌 구석 어둠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기척이 느껴졌다. 눈을 가늘게 뜨자 분명히 그곳에 그녀의 형체가 서 있었다. 피할 수 없는 숙명의 대면처럼 그녀의 모습은 흐릿했지만 지독하게 선명했다. 그녀는 실로 이곳에 존재했다. 왜? 내 목소리는 낮게 떨리는 중이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부엌 안에 가득 찬 침묵은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된 심판처럼 무거웠다. 내 심장은 이미 지나간 죄와 후회의 무게에 짓눌린 채 한순간도 떨림을 멈추지 않았다. 내가 얼어붙은 채 그 자리에서 서 있을 때 달빛은 여전히 차갑게 내려앉아 모든 것을 선명하게 만들었다.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레 그녀에게 다가갔다. 내 발걸음 소리가 부엌의 정적을 깨트릴까 두려웠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한때 따스했던 기억조차 찾아볼 수 없고 그저 잿빛으로 굳어진 채 나를 비추고 있었다. 입술은 굳게 닫힌 채 아무런 말도 내뱉지 않았다. 나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형체는 선명했고 그녀의 정적은 내 안의 깊은 후회를 더욱 부각시켰다. 부엌 구석, 달빛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단지 환영이 아니라 내가 피할 수 없는 진실 그 자체였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던 나는 결국 조심스레 한 손을 내밀었다. 그녀에게 다가가고 싶은 충동과 동시에 멀어지고 싶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러나 내 손은 결국 그녀에게 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침묵은 점점 더 무겁게 다가왔고 그녀의 존재가 내 모든 죄악을 응징하려는 것처럼 느껴졌다. 내 입술은 움직였지만 결국 또 한 번 아무런 소리 없이 허공에 머물렀다. 그저 달빛과 그림자만이 이 모든 것을 증언하고 있었다.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이 침묵이, 이 차가운 시선이 내 과거와 마주하는 잔인한 초대임을. 그리고 그 초대는 내게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 같았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속삭이듯 중얼거렸다.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나는 어둠 속에 홀로 서 있었다. 내 안에 쌓인 죄는 어떠한 위안도 어떤 빛도 허락하지 않은 채 무겁게 내 존재를 짓눌렀다. 그날 밤의 기억과 후회는 단 한순간에 다가와 아무 경고도 없이 내 안에서 서서히 모든 것이 멈추도록 했다. 격렬한 고통이나 드라마틱한 순간 없이 생명은 고요한 침묵 속으로 스며들었다. 내 존재는 서서히 희미해지며 이 불변의 정적 속에 영원한 흔적으로 남게 되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의 대가는 차가운 현실의 망각 속으로 스며들어갔다. 나는 용서받지 못했다. 1인칭 시점을 이용한 기록 종류 ARC040의 변칙적 특성은
우리에게 단 하나의 냉혹한 메시지를 남긴다. 인류가 계속해서 살인을 저지르는 한 이 개체는 절대로 소멸하지 않는다. 이는 인류가 죄를 버리지 않는 한 ARC-040이 우리 어둠 속에 영원히 자리할 것임을 단적으로 시사한다. 개체명 안식이 필요한 그대를 위해. 식별번호 ARC-040. 등급 해저드. 격리 프로토콜 ARC-040은 물리적 및 개념적 수단으로 격리할 수 없다. 어떠한 격리시설이나 감지 시스템도 ARC-040의 출현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예측하지 못한다. 따라서 사후 정리를 통해 발생 시설을 은폐하고 일반인들에게는 자살이나 사고사로 위장하는 조치를 취한다. ARC-040은 가까운 사람을 살해한 대상이 자주 생활하는 곳에 등장한다. 해당 개체가 등장하는 기준은 무작위이며 예측할 수 없다. 또한 언제, 어느 시점에 등장하는지조차 일관성이 없어 현재로서는 파악이 불가능하다. 피해자들의 유일한 공통점은 과거에 가까운 사람을 살해했다는 사실이다. ARC-040은 대상이 살해한 피해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동시에 대상이 위치한 장소에는 무작위로 죄라는 글자가 적힌 봉투가 생성된다. 이 봉투가 발견되는 위치는 대상이 시체를 유기하거나 처리한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 대상이 ARC-040의 최종 위치 장소에 도달하면 주 야를 막론하고 그 공간은 암흑에 잠긴다. 다만 대상은 이 암흑 상태에서도 주변을 인식하는 데 문제가 없으며 일상적인 감각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봉투 안에는 살인과 죄와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으며 이는 대상과 피해자가 맺었던 관계나 사건의 경위를 반영하는 문구들로 구성된다. 이 내용은 어떤 방법으로든 대상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반드시 전달되며 절대적으로 회피가 불가능하다. 대상이 봉투의 내용을 완전히 이해한 순간부터 ARC-040의 실체를 직접 인지하게 되고 예외 없이 극심한 공포를 느낀다. ARC-040은 이때 아무런 발언이나 행동하지 않고 그저 대상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가만히 서 있다. 피해자가 본래 서 있을 수 없거나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을 경우 ARC-040 또한 동일한 자세로 나타난다. 대상이 ARC-040을 인지하고 난 이후 심박수는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한다. 문제는 대상이 이 사실을 전혀 감지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또한 어떠한 장치를 사용해도 이 심박수 저하를 막을 수 없다. 심박수가 임계치에 도달할 때까지 대상은 신체적 이상을 전혀 느끼지 못하며 과학적으로 원인을 규명하려는 모든 시도는 실패했다. 현재로서는 ARC-040의 변칙적 영향으로만 추정된다. 결국 대상의 심박수가 0이 되면 심정지로 사망한다. 이때 대상의 신체는 자신이 피해자에게 가했던 살인 방식과 유사하게 훼손되거나 변형된다. 만약 대상에게 존재하지 않았던 신체 부위가 발생해야 할 상황이라면 유사한 형태로 새롭게 변형되지만 이는 외형만을 모방할 뿐 기능하지 않는다. 처음 이 개체의 존재를 파악했을 당시 피해자가 증가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몇몇 예상 표적을 지정, 감시했다. 이후 ARC-040이 나타나 미지 사냥꾼 휘하 HU-7 비국 수학자를 파견해 진입을 시도했으나 투입 직후 반경 100m가 암흑에 휩싸였고 통신마저 완전히 차단되었다. 이 작전에서 과거 가까운 사람을 살해한 전적이 있던 대원 4명이 즉사했으며 그들의 시신은 심각하게 훼손, 변형된 상태로 발견되었다. 이후 비밀 탐구자에서는 ARC-040에 대해 간섭 혹은 접촉하는 실험은 허가하지 않고 있다.